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뭘 보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라고 이제 이 화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세 번째 시간, 몸의 관리 시간입니다. 이 몸의 관리가 우리 몸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 청지기 기별에 들어가는가? 저희가 지금 이 교과 시간을 통해서 이 청지기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참 오랫동안 이 말을 쓰는 말인데 도대체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 우리말의 청지기에 대한 의미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기가 뭐죠? 지기, 문지기. 문지기가 왜 문지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죠. 그러면 산을 지키는 사람은요? 산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요? 청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 그럼 그 청이 뭐예요? 관청.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가 돼서 관청. 또는 국세청. 농업진흥청.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집이에요, 집. 그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청지기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의 이제 그 지기의 그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 관리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이 들어 있고 재능에 대한 이제 측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 세 번째 시간 가운데 이 몸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 청지기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참 오랫동안 우리한테 회자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재물이 우리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데 실상 또 살아보면 물론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주 실감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이제 건강하기로 바꿨는데요.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건강 진단을 받고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보니까 이런 이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박대헌님은 현재 대사증후군 주의 단계입니다. 이런 이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연말 목회자 협의회 때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간이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서가 이제 2018년 1월 달에 또 저에게 통지가 되었는데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대헌님은 현재
대사 증후군 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에서 그다음에 위험이 있는데 그 정상에서 어디 쪽으로 이제 이 표시가 가까이 가 있냐면 위험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쭉 가 있어요. 이 대사 증후군이 뭔가?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고 많이 전해 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진대사란 말 들어보셨죠? 신진대사가 잘 돼야 또 좋아야 그 신진대사 안에는 피가 좀 깨끗해야 되고요. 혈압이 좀 이렇게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에 당이 이제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통지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래요. 복부 비만. 제가 이 마른 몸이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배가 이렇게 조금씩 불러와서 몇몇 교우님들이 목사님 배 나왔네 그런 말을 이제 몇 년 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 다음에 높은 중성지방 혈증.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이 이제 높아지고 그 다음에 피의 중성 지질 가운데 이 수치가 이게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단계입니다.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2가지가 이제 주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증세가 이제 오는 거래요. 아니 제가 이 통지서를 받아들고요. 이게 뭐야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에 이상한 느낌을 이제 공연하게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통지서를 받아보고 여러 자료도 찾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 이 이제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살아온 그 생애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제가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청지기에 대한 4번째, 5번째 말씀을 드릴 때 뭐 재산 관리 아니면 11조, 헌금 생활 여러 재능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 개인의 경험과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20, 30대도 아니고 이제 60대에 접어들면서 이 성경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자꾸 저희 어떤 이제 연령이나 살아온 것까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살아온 이제 그 과거를 보면 태어나서 한 25살까지 기본적인 재림교인 건강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를 들어가면서부터 25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한 55세까지 한 30년 동안은 좀 보다 철저한 이제 건강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보다 철저한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55세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몸이 이렇게 계속 좀 마른 상태로 좀 살아야 되는가. 자꾸 그 홍선선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연세가 들수록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몸이 자꾸 말라와서 나도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살을 좀 이렇게 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식생활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좀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생활의 변화가 이제 이런 거였죠. 내가 한 5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이제 충분히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
어렸을 적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제 그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해오면 거기다가 어릴 때 먹었던 버터를 갖다가 잘라갖고 넣어서 먹는 그 다 옛날 이제 어렸을 적 맛이거든요. 그리고 밥맛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지죠. 제가 청량 음료를 거의 안 먹었는데 이제 청량 음료도 이렇게 좀 먹을 때, 예를 들어 피자 먹을 때 청량 음료도 좀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다리, 그 명태, 이런 이제 황태, 이런 것도 이제 좀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이제 붓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평생의 소원이 65kg였거든요. 근데 늘 55kg 전후에서 이제 살다가 제가 이렇게 음식에 변화를 주면서 제 몸무게가 한 3, 4년 사이에 근 한 10kg가 이제 불어서 지금 한 65kg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예전에 저를 보았던 사람마다 참 얼굴 좋아졌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얼굴에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살이 좀 찐 분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살이 쪄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사람한테는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라. 이 말랐다는 말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마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이제 이 대상되는 사람들은 왜냐면 사람이 몸이 마르면 좀 성질도 좀 이렇게 별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이 속에 이제 살을 찌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고 유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얼굴도 이렇게 좀 괜찮고 또 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에서 한 2년 전부터 옷을 다 바꿨어요. 왜냐면 허리가 28에서 29였는데 이게 32가 되니까 완전히 다 그냥 바꿔가면서 그러나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원만한 이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통지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건강관리는 평생을 가야겠구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대사증후군이 생활습관병인데요. 생활습관병을 갖다가 예방하고 고치는 그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뉴스타트잖아요. 그걸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습관병이라니 이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게 건강관리가 60까지 건강하다고 해서 나머지 20년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60까지 건강하게 만약에 잘 지탱해 왔으면 나머지 20년, 30년을 잘 유지하려면 늘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세 번째 시간 이제 몸의 관리 특별히 결국은 이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하면 뉴스타트 8가지 건강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는 제가 1년 전에 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여러 집사님 나눠서 했던 내용인데 이 뉴스타트 8가지 건강법칙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새봄을 맞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타임이란 이제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미에서 발행되는. 근데 이 잡지는 2018년 2월 16일자 잡지예요.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잡지입니다. 근데 이 잡지에 이번 2월 26일자 이번 잡지의 그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요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어떻게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8가지 건강 법칙을 지키면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된 제가 한국 그 번역된 건 못 보고 이걸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 내용을 이제 주제로 소개하면서 세계에 5대 장수촌이 소개가 돼요. 근데 이제 몇 장수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장수촌인데 예를 들어서 좀 잘 영어가 안 보이시지만 아이고 이게 하여튼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저기 그 이탈리아의 이 산악지방인데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한 지역이 나오고 이쪽 지역은 오키나와에 있는 섬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평균 수명이 90세 전후가 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어디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그 로스앤젤레스 아래에 있는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요 옆에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서 이거를 이제 내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수촌이 미국의 로마린다에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깨끗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서 잘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한 장수하는 사람들인데 그 비결을 소개했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삶, 신앙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그들의 식생활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건강 법칙. 이들의 건강 법칙이 뭐예요? 뉴스타트예요, 결국은.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닌 게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은 2005년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여기 보면 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때 이미 우리 교회가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13년 뒤에 이게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는 이제 잡지계에서 과학 잡지 중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잡지인데 이미 그때 아주 잘 실었어요, 여기 안에. 잠깐 이때도 이제 로마린다 소개를 하면서 여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10살 된 할머니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고 이게 다 그때 실었던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더. 여기에 보면은 거의 90세 된 할아버지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다 재림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13년 전에 이미 유명한 세계 잡지에서 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3년 뒤에 다시 미국의 타임이라는 잡지에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가? 결국은 이 건강에 대한 기본은 변함이 없다.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지향하는 신앙적인 삶, 그 다음에 건강적인 생활 법칙들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한두 주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 새 봄을 맞이해서 이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 하면 기억나는 건강 법칙들이 뭐뭐 있어요? 기억하시는 대로. 예? 햇빛이 있고요. 물이 있고, 운동, 뭐 공기, 신선한 공기, 햇빛 이야기하고 음식, 신앙, 뭐 다 기억하죠. 근데 이 8가지 건강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싸고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강 법칙,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제가 물론 이 소개도 하겠지만 이 디톡스 힐링 캠프 이런 데 보면 일주일 내내 즙을 먹으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 즙만을 먹으면서 분명히 치료 효과는 있는 건 확실한데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 생활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좀 하라, 이제 그게 뉴스타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8가지 영양, 두 번째 엑서사이즈,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물, 선라이트, 햇빛, 그 다음에 T는 절제, A는 이 공기, 신선한 공기, R은 이제 휴식, T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새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이제 뉴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뉴스타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여러 가지 보면 뉴스타트업, 무슨 청년들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큰 회사는 뉴스타트 운동을 이제 전개하겠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정책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뉴스타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 오래 전부터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8가지 건강 법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영양. 우리 첫 번째 그 영양에 대한 겁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참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음식을 세계 각국에 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는 세대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새는 또 브라질 너트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갖고요. 브라질에서 온 그 견과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계절을 불문하고 이제 딸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외도 먹을 수 있고, 아마 5,000년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먹는 데 있어서 아주 풍족하고 풍요한 음식을 먹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필요한 음식은 우리 몸에 이제 건강한, 그래서 채식적인 식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 아주 충분하게 공급되는 이런 식사들을 먹도록 권장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앞서 제 경험에 말씀드렸던 것의 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간과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생활 약간 스타일을 이렇게 좀 바꿔보다가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운동. 예, 이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운동이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워낙 미국은 이제 모든 그 건강 지표에 이제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70대 이상 된 그 연령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그 운동을 굉장히 격하게 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연세가 70 정도 되면 어떤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걸어가도 이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고 모든 생활 스타일이 이제 완만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연세가 70 정도 되면 아주 격한 운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 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최고의 속도를 내어서 이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대한 그것이 아마 미국 사회는 70 정도 되면은 옛날 아마 40, 50대 연령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 운동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겨울이 되어서 우리가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아주 강력하게 지난 3월 1일 그날 제가 아침에 이 광덕산을 이렇게 도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제가 그 안산 와서 이 광덕산을 아침마다 돌 때 그렇게 바람이 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산길을 걷다가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게 나무가 흔들려 갖고 그게 떨어져서 제가 머리에 떨어질까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봄만 되면 이 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왜 바람이 많이 부는지 혹시 이게 나무들에게 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봄이 되면서 바람이 불어갖고 나무를 깨운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번 관찰해 보시면 특별히 이 봄 계절에 바람이 계속 불면 나무를 흔들르는데 그 나무로 하여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뿌리서부터 줄기서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봄을 준비하는 그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바람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길을 쭉 걸으면서 저도 갑자기 몸에 이제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의 어떤 이 강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그런 자극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나가셔서 걷거나 움직이시면 이 계절이 주는 어떤 강한 힘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을 이제 왕같이 드시라고 하죠. 점심을 왕자같이, 저녁을 거지같이. 근데 왜 아침을 이렇게 왕같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또는 권고를 받아요? 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아침을 왕같이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가운데에 해가 뜰 때하고 해가 질 때하고 활력이 해가 뜰 때가 있습니까? 해가 질 때가 있습니까? 해가 뜰 때가 있잖아요. 그 시뻘건 태양이 이렇게 이제 환한 빛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래서 하루의 그 일과나 하루의 모든 그 에너지가 아침에 강력하게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왕같이 아주 잘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드시라는 이야기는 하루의 힘을 에너지를 그 아침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이나 이 지구의 어떤 이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셔서 우리 몸을 움직이시는 이런 경험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겨울 동안에 이제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이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여름에 그 축구하러 나오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저희가 소원은 젊은 우리 청춘들로부터 어른의 신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에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이 몸의 에너지, 힘을 이제 얻으시게 되는데 우리 몸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 걷기가 더 좋다. 이제 물에 관한 겁니다. 이 물에 관한 강조는 이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물만 잘 드셔도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만 잘 드셔도. 그래서 우리가 왜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냐면 물 말고 다른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물을 적게 드시게 돼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물을 많이 드시느냐, 물을 많이 마시느냐,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많이 먹느냐. 근데 물이 주는, 우리 몸에 주는 아주 효율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제사 강조에도 또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물을 통한 어떤 이제 수치료, 이런 방법들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잘 선용해 보실 만합니다. 햇빛. 결국은 이제 운동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뭐 한국은 비교적 이제 햇빛의 그 좋은 그 효과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햇빛을 이제 제대로 쬐질 못해서 얻는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화장품이 이제 그 이쪽 아시아 쪽이나 열대지방 사람들에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장품을 많이 쓰는 이렇게 민족이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올라가냐면 햇빛이 부족한 이제 국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필리핀이나 열대지방 사람들은 화장품에 거의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자체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 화장품에 대한 이제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햇빛이 부족한 저 북부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해서 이게 발전했는데, 저 부쿠라파 쪽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이 기생충이 또 다 생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햇빛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저 햇빛이 많은 나라에 가서 이제 휴가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쬐고 오면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래요. 그 모든 비용을. 그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은 저 부쿠라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햇빛이 적은 민족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좀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염세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은 이탈리아라든지 열대지방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 학자들은. 왜냐하면 햇빛이 풍부해갖고 그걸 느낄 겨를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주 밤이 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사람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울해지는 환자나 우울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 바깥을 안 나가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머무는데, 이 햇빛이 주는 그 영향은 저희들의 마음과도 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겨울이라 할지라도 좀 나가셔서 햇빛을 쬐고 이렇게 좀 다니시는 이 생활이 아주 필요합니다. 좀 더 볼게요. 이제 템퍼런스, 그 절제. 이건 이제 그 담배에 대한 모습인데, 이 절제는 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우리 몸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입하거나 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절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바운즈라고 하는 이제 음악을, 바운스? 예, 그걸 한번,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쉬다가 자기가 이제 다시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 음악을 만들어낼 때 자기 집 침대에다가 머리맡에 하나의 표어를 붙였대요. 절제. 고마를 붙여놓고 1년 동안 친구들 술자리 하나도 하지 않고 음악 생활에만 그가 몰두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절하는 거죠. 잘 참고하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뭐 지금 너무 우리가 이제 부절제한 세상 가운데 지금 이제 뭐 술, 담배는 기본이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계속 지금 파생되는 이제 이런 미투 운동에 관한 것도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술자리예요. 이제 그런 자리들. 그 얼마만큼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를 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인데 이제 신선한 공기. 제가 이제 이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이 이제 하나 있는데 3, 40대에는 제가 감기를 많이 걸렸어요. 정말 감기를 많이 걸려갖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교회 사택에 있으면 7, 80대 어르신들이 대파를 사갖고 오셔갖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17년 사이에, 제가 심한 독감이나 감기를 이제 거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험을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는 곳 옆에 바로 산이 있었어요. 일산에 있을 때도 바로 사택 옆에 산이 있었고 광릉리에 살 때도 바로 뒤에가 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산도 바로 산이 뒤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 발령받을 때 최철수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교회 옆에 산이 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공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관되잖아요. 햇빛, 운동, 신선한 공기. 안산은 그래도 저쪽 공단이 저쪽에 있지만 그래도 공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오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거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산에서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이 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몸에 이 또 좋은 산소가 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피에도 그 다음에 장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값싼 것들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이것은 이제 우리의 적절한 삶.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근무 시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48시간을 근무. 이 경영하시는 우리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럽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하나의 길에 이제 결국은 좀 방향인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사는 민족이 돼갖고 이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인데 이제는 좀 그런 삶을 살 때가 되었거든요. 너무 일에만 이제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도 돌아와야 되고, 왜 저기 외국은 예를 들어 5시, 6시 퇴근하면 다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머무는데 우리는 그냥 그나마 늦게 마치면 다 어디로 이제 빠지게 되냐면 술집으로 빠지거나 2차, 3차로 가는 이런 악순환들이 언제까지 하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정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게 되고 자녀와 부모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가 휴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어렵지만 다음 단계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이제 서로가 필요한 이제 그런 사회인데 아마 당분간은 좀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이 휴식에 대한 것, 쉼에 대한 것. 그래서 요새는 너무 이제 밤낮을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보거나 그 다음에 활동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자꾸 이렇게 좀 줄여주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느 분은 말하기를 8가지 건강 법칙 가운데 이 8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를 이제 다스리는 이 대단히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절제도 될 수 있고 또 휴식도 될 수 있고 또 저와 교우님들이 힘이 될 수가 있어서 뒤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한 거. 이 말씀 하나 보죠. 정로회계단 45페이지.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애정을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제가 한 2, 3년 동안에 제 식생활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한 식생활로 바꿨는데 이것을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2, 3년 동안의 생활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건강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하잖아요. 이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그 톡스는 독이란 말이고 디는 제거하다 이제 그런 뜻이래요. 디톡스 그러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교회 이야기도 들었고 효과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참석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걸 진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단 먼저 그 교우님들께 혹시 몸에 내가 이 몸을 이 상태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아주 분명 유익을 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해요. 이때 한번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 해볼까. 그런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 한번 참여하시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좀 몇 분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고, 혹시 집안 이 안산에 계신 아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소개해 주시면 아마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천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좋은 건강법들 제가 8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영어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아마 40년 동안을 영어에 나름대로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사지만 한 시대 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영어 교재는 제가 다 좀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책을 보면 영문학과생들이 보는 책도 제가 사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영어 구문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신문에 보면 획기적인 영어 이제 학습법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책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획기적인 학습법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듣거나 보거나 그 책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가 약 150년 동안 전하고 있는 이두스타트 건강법은 결국은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가지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기 8가지 건강법칙 가운데 올해 우리 교우님들이 한 2, 3가지라도 예를 들어 물을 내가 열심히 한번 좀 마셔보겠다든지 아니면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음식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올해 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